한 달을 마무리하는 컨텐츠 테크5입니다. 이달에 주목해야 할 신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근데 늘 말씀하세요. 돈 없으면 보지 말아야 할 컨텐츠다. 근데 그거 아세요? 만드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돈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테크5를. 아무튼 2024년 7월에 뜨거운 신제품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탈부착 가능한 마스크를 장착할 수 있었던 헤드폰 다이슨 존. 본체 무게만 약 580g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헤드폰이지 머리에 쓰는 청소기나 다름없었어요. 사람들은 비웃기 바빴습니다. 존심상한 다이슨. 그래서 새로운 헤드폰을 또 만들었죠. 다이슨 온트랙. 동급 최고 수준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6Hz에서 21kHz의 넓은 주파수 대역, 이전보다 5시간 늘어난 55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지닌 40mm 무선 헤드폰입니다. 제일 반가운 점은 디자인 변화입니다. 하우징, 이어 쿠션 컬러 조합을 무려 2000가지 이상을 지원합니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인기 끌었던 애플 에어팟 맥스가 부러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리에 쓰는 청소기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이 정도는 쓰고 다닐 수 있잖아요. 헤드밴드에 다이슨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좀 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두 가지 의문점이 남죠. 무게와 가격입니다. 약 451g, 이전보다 대충 130g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격도 $500, $800였던 존보다 저렴해졌어요. 약 70만원입니다. 이전보다 저렴해진 거지 싸구려 헤드폰은 아닙니다. 커다란 몸집과 무게, 생각 없이 만든 마스크 바이저 디자인으로 비웃음을 산 건 맞지만 오디오 성능만큼은 호평받았던 게 존입니다. 어지간해선 이전보다 오디오 성능이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 남들 다 쓰는 에어팟 맥스, 소니 1000X 시리즈 등 흔해 빠진 헤드폰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번 다이슨 온트랙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냥 보라는 거지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저도 못 사요. 적당한 수의 게이머들에게 기대받았던 게이밍 핸드헬드 UMPC, ASUS ROG Li, 줄여서 로갈리. 그런데 출시 후 몇 가지 이슈로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개선 버전을 내놨습니다. 로그 Li X. SD 카드 슬롯 위치만 바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사실상 업그레이드 모델이요. CPU는 AMD Ryzen G1 Extreme,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용량이 80Wh로 2배 더 커졌고요. SSD 슬롯은 M.2 2280 크기를 갖게 됐습니다. 풀 사이즈죠. 거기에 좀 더 빠른 7500MHz 24GB DDR5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속도도 빨라졌는데 용량도 커진 겁니다. 단 디스플레이, 스피커 구성은 이전과 같습니다. 120Hz FHD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로갈리 X는 2세대라기보다는 1.5세대, 낀 세대 정도의 모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전보다 완성도는 더 올라갔어요. 그만큼 아쉬운 점도 따라오겠죠. 약 675g, 약 67g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100 더 비싸졌죠. 그래서 하나로 약 110만원.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만 봤을 때 이제는 구입해도 되는 그런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가성비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스팀덱을 보는 게 이득이긴 한데 저라면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선택은 할 수 있죠. 파나소닉이 루믹스의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넣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대흥분이었습니다. 루믹스 유저로서 참 반가운 변화였죠. 그런 하이브리드 AF가 이제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루믹스 GH7.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의 제왕,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동영상 촬영의 진심인 미러리스 카메라요. 약 2520만 화소 BSI CMOS 센서, 최대 13 플러스 스톱 다이나믹 레인지 부스트. 이거는 부스트 옵션을 켜야 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동물,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추적 알고리즘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AF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이전 GH 시리즈는 좀 깔끔하게 잊어도 되는 거죠. 이번에도 과열 방지, 쿨링 팬을 내장하고 있고요. 최대 7.5 스톱의 이미지 안정화, 최대 5.7K 30프레임, 애플 프로레스 내부 레코딩, 실시간 럿, 그리고 최대 10비트 4K 120프레임 녹화도 가능합니다. RE 로그 C3 레코딩을 지원하고요. RE 로그는 예전에 브이로그처럼 키를 별도로 구매해야 돼요. 이거는 RE 알렉사 카메라 사용자들을 위한 옵션인데 일반적인 유저들에게는 거의 의미 없어요. 이제 슬슬 제게도 좀 필요 없는 고급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32비트 플로트 레코딩과 같은 기능이 그렇죠. 오디오 옵션인데 이것도 별도 판매 중인 마이크 어댑터를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파나소닉이 점점 필요 이상으로 요상한 옵션들을 끼워넣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듣고는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다니까. 요약하겠습니다. GH7은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작은 이미지 센서를 지닌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예산으로 준수한 품질의 비디오를 담아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 시리즈이기도 해요. 이번에 하이브리드 AF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기변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약 $2200, 하나로 약 304만원입니다. 이게 사실 바디 가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존 풀프레임 루믹스 S 시리즈와 비교하면 렌즈군도 훨씬 다양하고 또 저렴하거든요. 가성비가 좋거든. 이번에도 그래요. 폰카가 다 망해야 다시 커다란 디지털 카메라 세상이 도래할 텐데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스타 360 플로우 프로. 삼축 안정화 기능을 더하고 있는 모바일 스마트 짐벌입니다. 자석 클램프를 활용합니다. 손으로 끼역끼역 늘려가면서 휴대폰을 구겨 넣을 필요가 없어졌죠.
더 정교해진 인물 추적, 물체의 식별, 초보자도 손쉽게 재미 볼 수 있는 자동 모드, 360도 회전은 물론 자체 삼각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본체를 길게 늘릴 수 있는 셀프 스틱 기능까지 더하고 있어요. 이 녀석의 최대 특징은 따로 있어요. 애플의 피사체 추적 기술, 독킷을 탑재했습니다.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아이폰을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간편히 연결되고 200개 이상의 타사 iOS 앱을 활용해 자기 주장이 강한 비디오들을 제작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감 잡으셨죠? 이 친구는 아이폰 전용 올인원 스마트 짐벌입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호환은 하는데 이 부가 기능들을 못 쓰죠. 안드로이드 폰 유저분들은 구매하면 손해입니다. 배터리는 2900mAh,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짐벌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아이폰을 충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표준 번들 기준 $149, 하나로 약 2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당장 대안이 몇 없어 보이는 최신 짐벌입니다. 저도 갖고 싶은데요. 일단 아이폰부터 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3 프로거든요. 아직까지도 라이트닝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라이트닝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갤럭시 마니아라면 놓칠 수 없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링, 곡선형 티타늄 프레임, 3가지 컬러, 3개의 센서, 14K 금반지와 비슷한 2.3g의 무게, 한 번 충전으로 최대 6일 가는 스마트 반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스마트 웨어러블들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저 반지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죠. 헬스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면 패턴 체크하고 얼마나 걸었는지, 뛰었는지 뭐 그런 거 말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스마트 링을 처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링 시장의 선두주자는 오우라예요. 조금 늦게 나온 갤럭시 링과 오우라 링, 뭐가 더 좋을까요? 결론만 말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단 더 얇고 편안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갤럭시 링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죠. 부피가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 링들 국내 정식 출시들이 안 됐죠. 대부분. 게다가 삼성은 직접 스마트폰을 제조합니다. 갤럭시 폰과 갤럭시 링을 조합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대신 가격이 좀 나가요. 약 50만원. 비슷한 급의 스마트 링보다도 비쌉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오우라와는 달리 별도 구독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넘쳐나는 구독제 세상,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이거 아이폰 지원하지 않습니다. 부럽다. 지금부터는 보너스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캐논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의 후속기를 출시합니다. R5 마크2. 약 4,500만화소 신개발 적층형 BSI 풀프레임 센서 탑재, 디직10 이미지 센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만 더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한 디직, 엑셀러레이터 시스템이 결합됐습니다. 대충 AI 가속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전보다 리드아웃 속도, 롤링 셔터 왜곡을 감소시켰죠. 이전부터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전자식 셔터 성능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치적으로도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최대 8K 로우 60프레임 비디오 녹화를 지원하고요. 게다가 23도 기준으로 연속 녹화 시간도 50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모델에 비하면은 많이 넉넉해진 거죠. C-Log2, 3 대응하고요. 최대 16 플러스 스톱의 DR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딱히 탐나지 않았던 EOS R5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탐나는 5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탐나는 것들은 비싸요. $4,299, 하나로 약 595만원. 구체적인 국내 정식 출시 가격은 저도 모릅니다. 이 5 시리즈는 보통 400만원대에 판매됐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뚫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더 싸면 좋은 거고. 매우 더워 보이지만 커세어 범선 로고가 박혀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만 그래요? 커세어의 새로운 게이밍 체어 TC500 럭스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통기성 좋은 프리미엄 패브릭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자들보다 등받이와 좌석이 넓은 편이에요. 양반다리 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쓰기 적합하죠. 그게 딱히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겨진 허리 지지대는 노브를 활용해 위치와 텐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는 최대 215도로 꺾이고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요즘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5D가 아니라 4D입니다. 4D 팔걸이에요. 시트는 최대 160도로 꺾입니다. 최대 지지 하중은 120kg, 188cm의 신체까지 커버하죠. 내부는 스틸 프레임인데 정작 다리는 플라스틱처럼 보입니다. 살짝 아쉬운데요. 의자까지 몽땅 커세어로 도배하고 싶은 마니아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450, 하나로 약 62만원입니다. 비싸네요. 터틀비치는 스텔스 600 젠3보다 아틀라스 에어를 제게 넘겼어야 했습니다. 제 취향은 이쪽이 더 맞거든요. 진심입니다. 40mm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쉽지만 무선, 최대 24비트, 96kHz 오디오 재생, 게다가 301g으로 더 가볍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최대 50시간으로 더 짧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솔직히 충분하죠. 오픈백 디자인, 플로팅 헤드밴드는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다이슨 헤드폰처럼 밖에서 쓸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터틀비치 헤드셋의 착용감은 평타 이상을 쳤다는 거, 이거 감안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제품처럼 보여요. 헤드밴드와 쿠션 컬러 커스텀도 가능하고요. 파란색 제 취향입니다. 블루투스 지원하고 PC, 플레이스테이션 5 무선 연결 가능합니다. 3.5mm 유선 연결도 지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 사양이 젠3보다 훨씬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6비트, 32kHz 샘플링.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40만원대 로지텍 A50X보다는 떨어집니다. 하나, 제품이 훨씬 가볍고 더 저렴하다는 거 무시할 수 없죠. 터틀비치 아틀라스 에어 약 25만원입니다.
10만원 후반대였으면 제법 팔렸을 것 같은데 20만원을 넘기면서 적당히 팔리게 생겼네요. 뚜둠 마지막 레고 좋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했죠. 유저들의 창의력을 날로 먹는 레고의 아이디어 시리즈입니다. 파츠 수 1497개, 심심하게 적지만 마틴 브로디, 매트 후퍼, 샘 퀀트 3개의 미니 피규어가 제공됩니다. 이쯤 되면은 레고는 저 피규어들 보고 구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피규어를 주는가, 얼마나 유니크한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남는 장사죠. 물론 조스 테마잖아요. 브루스, 상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보다는 한참 귀엽지만 아쉬운 점이란다면 딱히 흥미로운 기믹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시용, 가지고 놀 수 없어요. 그럼에도 가격은 20만원이나 받아먹죠. 괜찮아요. 영화 조스 마니아라면 놓치기 힘든 제품인 것은 맞거든요. 솔직히 레고는 그냥 다 사고 싶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정도는 분명 여러분 마음에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들일 수는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지. 저도 그럽니다. 다 비슷하죠 뭐 사는 게.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어째 지갑은 계속 얇아지고 속상한 요즘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포함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1등 부자.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돼요.